순물질과 혼합물에 이어서 오늘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1학년 때 좀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금 실린더의 사용법을 익히고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윗접시 저울을 이용하여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네, 부피의 단위로는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밀리리터나 리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리터나 밀리리터를 많이 쓰죠. 그런데 1ml는 1세제곱 센티미터하고 같은 부피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고, 우리 뭐 이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1리터는 또 1000ml다. 그러면 어떻게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또 1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로는 눈금 실린더와 눈금 피펫이 있습니다. 자, 질량이라는 것은 뭐냐? 질량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무게하고 질량을 이제 측정하는 도구가 달랐었습니다. 무게는 우리 과학실에 있는 용수철 저울을 사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질량은 윗접시 저울을 사용한다. 그 윗접시 저울은 접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측정하는 이게 윗접시 저울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할 수 있는 이 저울은, 시장에 있는 저울은 안진뱅이 저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게를 잴 수가 있는 저울이고, 이것은 질량을 잴 수 있는 윗접시 저울이다. 자, 질량의 단위는 그람이나 킬로그램 등입니다. 무게의 단위는 그람에 중자를 붙이거나 킬로그램에 중자를 붙여서 킬로그램 중 또는 그람 중 이렇게 나타내고, 또는 뉴턴을 많이 쓰죠. 자, 또 물 특성. 지금 부피하고 질량을 배웠는데,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까? 즉, 이것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밀도라는 개념은 부피와 질량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밀도를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물질의 특성임을 알 수가 있다. 물질의 밀도가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자, 밀도라는 것은 뭐냐? 자, 물질의 경우에 질량이나 부피는 양이 많아지면 그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특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밀도라는 것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면 밀도는 같아야 됩니다. 같은 물질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부피가 1이고 질량도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밀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밀도는 1이 되겠죠. 자, 같은 박스가 옆에 지금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이 합쳐진 물체의 밀도는 얼마냐? 부피가 얼마예요? 이제 부피가 2가 되겠죠. 질량도 2가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1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박스가 있다. 이것은 부피가 1인데 질량이 2입니다. 그러면 얘는 밀도가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섞여 있으면 밀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도가 달라지겠죠. 부피는 3인데 질량은 4가 되니까 밀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물질일 경우에는 밀도가 항상 같다. 자, 밀도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의 단위는 앞에서 뭐였습니까? 그렇죠. 세제곱 센티미터 또는 밀리리터였죠. 질량의 단위는 그람이나 킬로그램을 쓰는데, 이 세제곱 센티미터의 단위에는 그람을 씁니다. 밀리리터 역시 같은 단위니까 그람을 쓰고, 부피가 리터 단위나 세제곱 미터 이렇게 되면은 질량의 단위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로서는 부피의 단위인 세제곱 센티미터 또는 밀리리터 분의 그람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밀도는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모양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값이 일정하므로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 그 물체가 아까 말했던 뭐 나무 토막이 있다면 나무 토막이 사각형이든 정육면체든 동그란 구형이든 뭐 원기둥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같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물질을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물의 밀도는 1이다. 물의 밀도는 항상 1이다. 고무막에는 뭐 1.34다. 자, 밀도가 더 크다는 말은 밀도가 1이고 1.34가 있네요. 그러면 부피가 1일 때, 같은 부피일 때 누가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밀도가 큰 것이 더 무겁다는 얘기죠. 고무막이가 더 무겁다. 그래서 같은 부피일 때 더 무거운 것은 아래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은이 액체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수은인데요. 수은은 물보다 13배 이상, 13.5배가 무겁죠. 수은, 동전, 사이오마탄소, 고무막에 물, 이런 식으로 밀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값이 주어지면 어떤 게 더 아래에 있을 거고 어떤 게 더 위에 있을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스티로폼과 고무 지우개를 물에 넣으면, 자, 스티로폼 물에 뜨죠? 고무 지우개는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물하고 비교했을 때, 자, 물의 밀도보다 큰 것은 뭡니까? 큰 것은, 그렇죠, 고무 지우개고, 작은 것은 스티로폼이 되겠죠. 자, 헬륨을 넣은 풍선. 우리 그 놀이공원에서 파는 풍선은 헬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죠. 위에 뜨는 이유는 공기보다 헬륨의 밀도가 작기 때문이다. 헬륨 밀도가 작기 때문이다. 자, 입으로 분 고무 풍선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고무 풍선의 밀도가 더 크다. 자, 헬륨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고 입으로 분 고무 풍선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는 밀도가 공기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기체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바닥으로. 그래서 혹시 문제집에서 이런 실험을 또 봤을지 모르겠는데 양초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양초를 비커에다 넣어두게 되면은 길이가 더 큰 양초가 있고 작은 양초가 있으면 어떤 게 더 먼저 꺼지냐? 이산화탄소가 아래 바닥에서부터 깔리니까 더 낮게 있는 양초가 먼저 꺼진다.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밀도를 표시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표시한다. 자, 이거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왜 온도와 압력을 표시해 줘야 되냐? 기체는 부피가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낼 때, 뭐 질량 자체는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부피가 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온도가 증가한다.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커지죠. 같은 질량인데 부피가 커진다. 그럼 밀도가 작아지게 되겠죠. 압력이 커진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작아지고 그럼 밀도는 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항상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온도와 압력일 경우에 밀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예로 밀도를 이용하는 예가 뭐가 있냐? 홍보용 에드벌룬에 헬륨 기체를 넣는다. 에드벌룬 그 풍선 그 떠 있는 거 있죠? 풍선 떠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글씨도 막 달려 있고 이런 풍선들 에드벌룬이라고 하고 물놀이시에 구명조끼를 입는다. 큰 배가 바다 위에 떠다닌다. 자, 큰 배는 뭐 쇠로 만들죠. 쇠는 물보다 밀도가 크죠. 그래서 쇠는 가라앉아야 되겠죠. 그런데 배는 어떻게 떠 있을 수 있냐? 배는 자 이렇게 얇은 이 쇠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배를 이루고 있는 이 공간은 비어 있죠. 여기는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부피는 엄청 커지게 되죠. 그 전체 부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더라도 물보다 밀도가 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형성평가 한번 봅시다. 어떤 금속 조각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했다. 밀도를 구해봐라.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20ml, 나중에는 22ml네요. 그러면 금속의 부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쵸. 2ml가 되겠죠. 이 차이인 2ml 또는 2 세제곱 센티미터. 자, 질량은 지금 얼마입니까? 질량은 지금 보니까 15.6이네요. 15.6이다. 그러면 밀도는 얼마가 되냐? 자, 이걸 2로 나누니까 7.8 밀도의 단위는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